살아도 낭만 있게 각자 도생도 낭만을 챙기면 달라집니다. 낭만이들의 고민 해결사 저는 오윤혜고요. 네, 저는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커플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약간 이 어둠의 자식들 느낌으로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조금 네. 무겁고 어둡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어둡게 시작은 하지만 네. 나중에 끝은 밝아지지 않을까. 밝아지려면 우리 낭만이들이 이 방송을 듣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질 수 있게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세포 언니 TV에서 부부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한재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포 언니 반갑습니다. 한지연입니다. 아니 네. 또 이분도 블랙이야. 그러니까요. 오늘 셋이 블랙으로 깔맞춤을 했는데 누가 보면 저희가 셋이서 진짜 사전에 얘기하고 온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다 처음 뵀는데 우리 네. 대표님을 네. 저희 오늘 주제가 네네네. 사실은 섹스리스 관련된 주제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아무래도 네. 현장에서도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네네. 또 이제 심지어 또 유튜브도 오랫동안 이 주제로 또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오브 더 전문가. 그리고 상담 받아야 과거에 지금은 좀 달라지셨지만 네. 과거에는 또 소송역자 과거에는 약간 그런 네. 거죠. 아니 사랑과 섹스는 별개다. 네. 네, 사랑을 한다고 꼭 섹스를 해야 되고 섹스를 한다고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다. 아, 저는 이 말에 1도 동의할 수 없지만 속 쿨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게 완벽하게 180도 달라지긴 힘들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래요? 근데 그래요? 하고 싶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오. 안 해도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변함은 없어요. 네. 안 해도 내 자식하고는 가능합니다. 네. 내 아, 자식하고는 부부간에는 안 돼요? 부부간에는 안 되냐고요?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불가능하다? 아, 섹스리스는 불가능하다. 섹스리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네. 우리 지혜 씨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는요. 섹스리스입니다. 가족끼리 남사스럽게 뭘 이런 걸 하냐. 결혼 후에 더 외롭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 주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게 대한민국이 섹스리스 세계 2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섹스리스 부부가 40.8%. 맞습니다. 20대가 42.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 막 20대가 일단 부부라는 것도 되게 저는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것도 놀랍지만 네. 20대 부부가 어떻게 42%가 섹스리스고 그러니까 60대보다 섹스리스 비율이 높고 3명 중에 1명이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20년 조사에 비해서 오히려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섹스리스가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대본을 받고 고민을 해본 결과 네. 예전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많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섹스보다 더 재밌는 게 집에 있나요? 가서 저녁에 할 게 너무 많다. 할 게 많아진 거죠. 네. 아니, 넷플릭스도 있고. 아니 실제로 그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오르가즘을 능가하는 기쁨을 줍니까?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저는 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아, 정말? 그거는 직무유기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해요? 저희 남편은 사실 이틀에 한 번을 원하는데 저는 아, 네, 놀라시죠? 네, 저도 놀랍습니다. 근데 그건 저도 힘들고 일주일에 2번 또는 2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러니까 주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약간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그 결핍이라고 뭐라 해야 되지? 풀어주지 못하는 약간 욕구불만이 온다는 맞아요. 거죠? 욕구불만이 올라와요. 네. 그때 이제 딱 합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 10이면 9이 다 섹스리스예요. 그냥 막 동지다, 형제다, 가족애로 산다. 네. 막 저희는 이제 내년이면 결혼 10년 차인데 너 허언증이다. 뭐 저희가 확인을 시켜줄 수도 없잖아요. 뭐 인증샷을 보내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보다 좀 즐길 게 많아져서 아니 저희 집에도 TV 있고 넷플릭스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 애들도 둘이나 있잖아요. 애가 또 둘입니다. 이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나? 스트레스가 많아진 것도 있고요. 예전보다 사실은 결혼하는 연령대도 높아졌고 20대 부부가 적은 것도 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훨씬 더 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섹스리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진 사례인 것 같고요. 지금 20대라는 한정하에 또 그런 것 같고 또 30대, 40대 부부로 가면서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많아진 거는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정서적인 거리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요? 멀어지면서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편함에서 오는 섹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40대, 50대, 60대를 넘어가면 우리가 성교육부터 좀 이상한 거 받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파트너고 부부지만 약간 불편하거나 아니면 불만족스러워도 그거를 대화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약간 부끄러운 맞아, 엄청 부끄럽고.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 섹스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잘못된 일? 죄악시하는 교육을 받잖아요. 분위기가? 인식 자체가. 엄마가 딸에게 야, 너 남자랑 자면 큰일 나. 뭐 저희 때 같은 자면 결혼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섹스로부터 쾌락을 느끼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여자고 밝히는 여자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섹스를 즐긴다는 것, 결혼에서도 내가 남편과의 섹스를 즐겁게 여긴다는 것이 왠지 해픈 여자가 된 것 같고 그것 자체가 꼭 죄의식을 느껴야 되고 계속해서 엄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딸들은 엄마한테 미안한 기분이 드는 그러면 그런 사고까지 가는 거죠. 진짜요? 그럼 너무 네, 그렇죠. 너무 결혼을 했는데 네. 그럼 너무 좋아도 막 하는데 너무 좋아. 안 돼. 이거 표현하면 안 돼. 막 표정 그러면 남편이 혹시 과거의 경험이 많았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어릴 적에 이제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을 가진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성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그 쾌감을 느꼈는데 그 쾌감을 느꼈던 것이 죄의식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성추행을 한 사람이 잘못을 한 건데 내가 쾌감을 느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성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해서 성감을 자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불감증이 되고 남편과 함께 섹스를 하는 게 자꾸 줄어드는 거죠. 섹스 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9년 가까이 섹스 리스로 지내다가 부부 상담을 통해서 상담 치료를 받고 병원도 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그게 그 쾌락을 느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였고 그거는 범죄였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잘못됐다는 사고를 갖게 되심으로 해서 그 불감증을 벗어나셔서 지금 남편분과 굉장히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 낭만이들에게 섹스리스 진단법, 자가 진단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몇 개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를 보고 한번 개수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가까이 섹스를 하지 않고 있다. 네. 두 번째, 섹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세 번째, 횟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섹스가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이성을 만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랑에 꼭 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마스터베이션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이성이 두렵거나 혐오스럽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어려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그리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며 독신 친구가 부럽다. 다음, 배우자 이외의 섹스 파트너를 생각한 적이 있다. 배우자에 대한 성적 매력이 옛날 같지가 않다. 그리고 출산 후 섹스가 변화되었다. 우리 지희 씨는 몇 개 체크됩니까? 저 4개. 4개요? 저 4개라고 맞추려고 했는데 왜요? 느낌이 있다. 진짜요? 네, 4개라고 하려고 역시 했었어요. 전문가. 저는 4개면요, 여러분. 네. 섹스리스는 아니지만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3개 이하는 뭐 큰 문제가 없고, 이제 6점 이상부터는 예비군이다. 네. 뭔가 부부관계 재정리 필요하고 이게 8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 대표님 찾아가야 돼. 근데 이건 8개 이상이어서 되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볼 땐 4개 이상이면 부부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게 4개 이상 될 때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네. 어떤 때는 마스터베이션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게 뭐냐면 아내가 너무 힘들 때 남편이 너무 힘들 때는 스스로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성욕을 채워주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내가 아내가 있는데 왜 마스터베이션 해? 너는 내 성욕을 채워줄 의무가 있어 라고 강요해서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친 성관계 요구 때문에. 그러면 네. 이거를 계속 참으면은 성욕이 이렇게 죽나요? 아니요, 죽지 그런 건 않죠.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야, 너 밥 안 먹으면은 덜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잠 안 자면 이거 위가 줄잖아, 위가. 딱 하나를 고르자면 가끔 이건 상상입니다. 배우자 이외에 이제 다른 파트너를 상상해본 적은 있다. 뭐 어, 이렇게 언제 괜찮아요. 결혼한 지 몇 년째죠? 응. 내년에 이제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10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랑 쭉 이제 해왔으면 네. 그러면은 너 되게 팩트를 귀여워요. 네, 똑같은 사람 당연한 공교롭게도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이제 좀 즐기다 보니까 이거 네. 좋아하니까 멋있어요. 오히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고 네. 이게 만약에 처음 과거에 연애했을 때 상대를 생각해 보면 처음 만난 남자랑은 내가 막 다른 새로운 체를 시도하고 싶어도 오히려 나를 너무 그런 여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쉬움에 그렇죠. 절제를 한다면 한 10년 됐으니까 이게 느낌만 와도 약간 이런 거야 착착 이거 말이 필요 없이 그렇죠. 정말 잘 맞는 거죠, 그거. 궁합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관계가 오래될수록 섹스도 더 깊이 더 폭넓게 즐길 수 있더라. 그것뿐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성에 대한 즐거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60대, 70대, 80대에 갈수록 성감은 발달된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진짜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 기뻐한다. 진짜 이거보다 더 발달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성감이 올라가고요. 네. 훨씬 더 그 성에 대한 그 욕구가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럼 궁금한 게 기능이 이거를 떨어지죠. 이거를 기능은 떨어지지만 자주 하면은 혹시 네네네. 건강에 어떤 이롭거나 안 훨씬 좋은 게 도움이 되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돼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섹스를 하면은 열이 오르잖아요. 열 그렇죠? 심장 열이 터지고. 오르면 혈액 순환이 잘 될 테고. 혈액순환. 그러면은 신진대사. 네,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피부에 도움이 될 거고. 피부. 그럼요. 피부가 좋아지면은 동안이 미모를 동안 유지할 수 있고요. 오. 동안이시잖아요. 그리고 감기에도 덜 걸리는. 면역이요? 예,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뽀뽀 때문인가 이거는?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섹스 자체가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 우와, 진짜요? 여성 에스트로겐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 제가 적어놨는데 네. 칼로리 소모를 또 많이 시키죠. 그치. 힘드시죠?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거든요. 밤 운동이. 아니 그러면은 네, 제가 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해도 남성분들이 이제 사정을 하면은 이제 느끼지 않아요. 근데 여성은 이제 불감증도 많으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남성들이 사정을 할 때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성들의 오해예요. 남성들은 하는 동안 내내 그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도 느낍니다. 그 안에도 오르가즘이 있고요. 최고의 절정이 사정일 뿐이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오랜 시간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야 빨리 하고 내려와. 이거 굉장히 빨리 하고 내려오래. 이걸 굉장히 올라가 싫어하는 있나 거예요.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절정을 느끼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쾌감을 느낀다면은 그렇습니다. 요 안에서 항체도 생기고 그렇죠. 에스트로겐 막 동안 즐겁고. 그래서 최고의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남편도 아내랑 좀 하고 싶고 네. 아내도 남편이랑 좀 만족을 좀 하고 싶은데 좀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서로 하고 싶을 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생각으로 상대에게 뭔가 이렇게 들이대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아내를 딱 봤을 때 진짜 닿기만 해도 막 아내가 막 갱년기일 수도 있고 여러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그럴 때 내 아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이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싶어하는 아내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이요. 막 신경질 내고 그럴 때. 네, 막 갱년기 그럴 와서. 때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내가 미워서인지,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서? 힘든 건지. 몸이 힘들면 몸을 편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갱년기 때문이면 치료를 받도록 해주셔야 되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이면은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정서적인 게 클 것 같아요. 정서적인 게 굉장히 크죠. 네. 근데 남성분들이 워낙 대화나 이런 것도 어려워하는데 네네네네. 조금 내가 좀 말 주변은 없지만 우리 아내 정서적인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대화법, 뭐 어떤 말,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편분한테 어떤 말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요? 네, 제가 역으로 여쭤보자면. 저는 어떤 말 들을 때 제 기분 좋냐고요?
모든 말이 다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가 좋으시면. 어떤 말 들을 때 기분이 안 좋냐고 물어보는 게 저 빠를 것 같아. 아내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냥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남편의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남편분들은 결론을 내줍니다. 나 오늘 옆집 아줌마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만나지 마. 이래버려. 아시죠? 네, 만나지 마. 어쩐지 너한테 잘 못하더라. 널 이용하는 것. 우리는 그걸 여성분들은, 그치. 아내분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T와 F의 대화거든요. 그렇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들어주고 오늘 뭐 했어? 백화점 갔었어? 그럼 뭐 샀어? 살 때 어땠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오늘 백화점 갔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 그래서 얼마짜리 샀는데 남자들은 이래요. 얼마 쓰고 왔어? 그게 아니라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나부터 듣기를 시작하시면 듣기? 네. 이거 좋다. 듣기, 네. 들어라. 여자의 듣고, 이야기를 좀 듣고 공감해줘라. 절대 결론 내지 마세요. 해결해주지 마세요. 해결해주지 마세요. 그냥 공감만 해라. 공감해주면 돼요.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해결을 안 할 거면 대화를 왜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절대 해결을 해주면 사이가 틀어져요. 친정 얘기를 해도 친정 엄마 때문에 속상할 수 있고 언니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럼 얘기를 하면 엄마 때문에 나 속상해. 그러면 아유 어머니 항상 그런 식이더라.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쥐가 뭔데 우리 엄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치. 그럼 어머니 때문에 속상하겠다. 여기까지면 돼요. 그치. 근데 거기다가 덧붙이죠.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니까 당신이 힘들지. 같이 그렇게 막 받아주거나 어머니 집에 한동안 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겠다. 당신이 너무 좋은 딸이야. 이런 칭찬.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남성분들은 좀 달라요. 남편분한테 대화를 하려면 남편분이 뭔가 얘기를 꺼냈을 때 당신 잘했다. 이렇게 칭찬. 해줘야 돼요. 인정이라고 하죠. 남자들의 인정 욕구. 네. 여성들의 공감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인정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여자들은 공감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섹스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단추. 네, 단추가 될 거예요. 그래요? 우리 낭만이 분들은 사실은 얘기 들으면서 벌써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 일평생을 따뜻한 말을 좀 하는 것이 서툴렀던 분인데 어찌 막 듣기 평가까지는 했어.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스킨십의 단계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에서 잠자리까지 갈 수 있나요? 맞아, 뭐 몇 년 동안 막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러면 왜 이래? 막 이럴 수 이제 듣기 평가 다 듣고 이 정도면 됐겠지 싶어서 갑자기 옷을 혼자 막 벗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단계, 뭐 스킨십 손을 오늘은 손만 잡는다. 네. 그러니까 대화부터 무조건 저희 그 상담소에 오시는 부부들이 사실은 섹스리스 부부가 80%세요. 그래서 바람이 있거나 성격 차이거나 이혼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다 80, 90% 섹스리스입니다라고 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때 섹스부터 시작하고 우리 해결합시다가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섹스리스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럼 정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서로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부분부터 갑니다. 트라우마? 네, 어릴 적에 가족 분석을 해서 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누구에게는 어떤 것이 아킬레스건인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말에 반응했고 그 말에 화가 났고 이 말에 기뻐하고 알려드려요. 그럼 이 반응을 하지 말고 이 반응은 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를 가장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정해드립니다. 조금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고 배드쉐어라 그래서 배드쉐어? 네, 전 세계적인 부부 치료 기법이에요. 침대에서 두 분이서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코골거든요. 우리 낭만이 분들. 그래서 앉아서 침대에서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처음엔 15분 그 다음엔 30분 그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드려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속옷만 입고 안고 있는 허그를 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해드려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섹스리스가 해결이 되죠. 속옷만 입고 안고 있는 거. 그러면 딱 거기까지는 다 하는데 섹스만 안 해요. 그것도 섹스리스인가요?
거기까지는 다 그러니까 한다는 속옷을 입고 안고 있고 뭐 손잡고 뭐 섹스라는 하고 것이 뭐 꼭 삽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편견이에요, 사실은. 네. 섹스라는 것은 서로 간의 스킨십과 어떤 교감. 그 교감을 통한 정서적인 만족감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네. 오르가즘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네.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네. 섹스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삽입이라는 섹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 신기하다. 저는 만족을 못하고 끝나잖아요. 그날 남편을 재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언니 섹스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섹스를 하는 거지만 섹스가 아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교감 이런 네. 것들도 충분히 중요하다. 부부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형태의 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럼요. 남편의 어떤 성적인 기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내의 성적인 기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삽입의 섹스만으로, 오르가즘의 섹스만으로 이것이 정의가 된다면 그 부분은 유지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삽입으로만 정의 내릴 때는 그것이 전체의 문제로 보게 그렇네.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정서적인 교감과 스킨십과 서로의 만족도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섹스리스를 극복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든 그동안 오랜 기간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과 이 소위 말하는 그 삽입까지 가야 된다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그치. 번거롭고 그렇죠. 중간에 상처받는 게 네, 두려워서 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 되게 쉽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상담을 쭉 받아보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사례라든지 또 외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외도하는 배우자들이 하는 뭐 단골 멘트 이런 게 있나요? 좀 외도- 눈치를 챌 수 있는? 외도를 외도하는지 모르고 있지만 네. 혹시 느낌이 네. 오는 분들이요. 굉장히 짜증내죠. 누가 남편이? 남편이 바람이 만약에 나면 바람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나면 아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작은 많아. 일에 짜증을 예, 자주 내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하든 미워 보이니까. 그렇죠.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외부에 있는 어떤 애인과 네.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요. 쟤는 다 괜찮은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전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외부에 만나는 상간녀나 상간자들은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다 보면 자꾸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작은 일에. 저 되게 의외다. 저는 오히려 내가 만약에 바람을 피면은 남편한테 미안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잘해줄 굉장히 것 잘합니다. 같은데? 오. 네, 특이하게 잘해주는 사람과 갑자기 너무 갑자기. 못해주거나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거. 못해주는 경우가 거의 90%, 잘해주는 케이스가 10%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막 되게 자주 서로 이제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 횟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줄어들면 네, 그것도 하나의 그것도 사인이 들어가요. 될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그건 여성분들의 케이스가 많고요. 네. 남성분들은 유지를 하면서 오. 그 관계 없이 바람을 피는 경우.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네. 이제 남편분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남편분하고 주 3회 섹스를 하는 분이었는데 우와. 밖에서 또 바람을 피시는 걸 알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관계가 두 분이 그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은 어떻게 나랑 3회를 하면서 밖에서 나가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랬더니 야, 내가 너랑 하는 3회는 빼놓지 않고 할 테니까 너한테 주는 기회는 내가 뺏지 않을 테니까 밖에서 따로 하는 건 참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놓고요? 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는 걸 허락해달라. 너하고 하는 3회는 절대 빼지 않고. 아니 이거 약간 적반하장이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 같아도 웃음이 나와. 명언 아닙니까? 명언? 우와. 너의 기회는 뺏지 않을 테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기회를 그냥 둬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아내분이 이거 이혼 사유 아니에요? 이혼했습니다. 당연해야죠. 이거는 섹스 그런 걸 떠나서 개념이 없는데 그냥 아니 사람이. 그러면 신기한 게 속궁합이 사실 잘 맞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랑 이렇게 그래, 잘 맞아. 먹는데 맞아. 절대 바람 안 필 것 같은데. 남성들의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은 한번 받아들여서 우리는 10개월을 품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는 데까지 우리는 성에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게 한번 배설을 하고 나면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 어떤 성적인 그
생물학적인 그쵸.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게 이 사람과 잘 맞아도 내가 다른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계속 충만해 있는 거죠.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생물학적 특징이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누구는 절제를 많이 하느냐 절제를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피는 사람들은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고요. 불안 장애가 많은 사람이 바람을 많이 핍니다. 제가 외도하신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거의 충동 조절 장애와 불안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도 금방 빠지고 또 이렇게 자기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금세 어떤 외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순간적인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은 진짜로 뭔가 이 관계 횟수가 네. 부부 관계의 그런 친밀도라든지 애정도를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높이는 건 맞는데 이 외도라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결핍과 장애와 그 불안장애나 충동 조절에 대한 문제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그 개인의 특성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섹스리스 부부들은 이혼율이 확실히 더 아까 외도율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만 안 서는 거. 다른 여자 앞에 가면은 갑자기 서고 막 이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람을 핀다기보다는 나한테 아내한테만 서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발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저한테 상담을 오는데 있더라고요, 많이.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 앞에서 위축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아내가 너무 기가 너무 세다거나. 화를 내서 지시적인 섹스를 해서. 어머나,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 남편분한테 아니. 근데 그걸 좋아하는 남성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 그 속궁합이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애무댔고 너 빼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 애무해보고 안 되면 저기 해봐. 그러면 자기도 나한테 애무를 좀 해줘라고 남자들이 얘기해요. 나는 싫어 됐어. 그럼 진짜 내가 남자도 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 여자한테 발기가 될까요? 안 되지. 근데 그것이 한 3번 되고 4번 되고 10번 되고 1년 되면 더 이상 그 여자 앞에서는 발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러면 좀 친절하고 자기에게 다정한 여자 보면 좀 두근거리고. 당연하죠. 바람도. 네, 그럼요. 섹스리스가 오래되면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여자가 누구씨 뭐 무슨 커피 좋아하죠? 라든지 아니면 안녕하세요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죠. 진짜요? 그럼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 집에서는 나를 여자로도 안 보는 남편이랑 살다가 어느 날 갔는데 막 칭찬을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아름답다 예쁘다고. 해주고 막 해주면은 그때 웃어만 줘도. 그러면은 뭔가 배우자에 대해서 성적 매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성적 매력을 낮추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방구는 안 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실수로 나오는 거 어제도 껐는데 괜찮은데 뻥 하고 끼는 거는 귀여운데 대놓고 엉덩이 들면서 막 부릉부릉 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쿨해. 뭐 이렇게 하는데 절대 쿨해지지 않아요. 내 아이가 커서 그래도 내 자식이 그래도 별로 속이 안 좋거든요. 근데 내 배우자가 그러면 성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살이 찌냐 안 찌냐 이걸 떠나서 어느 정도 가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내분이 집에서 화장을 막 남편이 올 때 5시가 되니까 막 화장을 하는 걸 보고 친구가 여자친구가 너 왜 화장을 해서 남편 올 때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는데 왜 화장을 해? 그랬더니 내가 남편 말고 예쁘게 보일 사람이 누가 있어? 30대 주부였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남편한테 제일 예뻐 보여야 돼요. 내 아내한테 가장 멋있어 보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결혼하게 되면 망각하시는 거예요. 연애 때는 맞잖아요. 맞아요. 연애 때는 그 남자 만나러 갈 때, 그 여자 만나러 갈 때 가장 멋있어 보이려고 했잖아요. 섹시했죠? 그치. 만나기만 하면 그냥 서울 호텔, 모텔 다 대실 마감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는 왜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가장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외적인 노력 진짜 정말 필요하지. 필요합니다. 근데 네. 낭만이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살면서 볼 걸 못 볼 걸 다 서로 봤는데. 그렇게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근데 저는 뭐 결혼해서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이게 갑자기 내 배우자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있다가도 뭐 딱 이제 차려입고 뭔가 멋지게 하고 이러면 확실히 뭔가 맞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진짜 그럼요. 있더라고요. 맞아, 어떤 맞아. 남자 여자가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맨날 집에서 퍼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밉더랍니다. 그래서 야 꺼져 막 이랬는데 여자가 이렇게 하루 이틀 참다가 안 되겠다 그럼 이혼을 하자 그러고 싹 꾸미고 화장을 하고 딱 짐을 딱 싸니까 여자가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다시 잡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단순해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고 또 제가 외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거든요. 서로 외적인 부분을 긴장하는 것은 아주 심한 긴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긴장만으로도 서로 그 호감을 줄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적인 부분도 서로 편안하게 해주고 이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면 어디 가서 불편한 여자 만나봤자 그치. 내가 계속 돈만 맞아, 써야 맞아. 되고 계속 긴장하게 돈만 써야 하는 돼. 여자 어느 정도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 집에 오면 항상 날 편안하게 보고 날 웃는 아내. 그리고 날 보면 좀 긴장해주는 아내가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또는 날 보고 웃어주는 내 남편,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든든한 내 남편일 때 다른 남자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내 남편에게 돌아오고 싶지 않을까요? 그치.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도했던 사례 중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남자들이 네. 뭐 인정 욕구 뭐 다 이런 건 있지만 유부남인 거를 숨기고 만나 엄청 많죠. 숨기고 만나요? 네, 엄청 그래서 많습니다. 그 연애하는 여자, 그러니까 미혼인 여자들 사이에서 유부남 감별법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부남 감정. 아니 이게 감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유부남을 요즘에는 카톡에 멀티 프로필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세상에. 가족 사진 올렸다 갑자기 내리면 딱 아내가 의심하니까 맞아. 못하는데 요즘엔 멀티 프로필로 딱 자기 사진으로 바꿔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감추기 엄청 쉽죠. 아 그래요? 만약에 그거를 안 감추고 대놓고 유부남이라고 했는데도 네. 외도를 가능한 이제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죠. 그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에 기브앤테이크가 오가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요. 네. 자신의 불행을 가장합니다. 나 와이프랑 사이 좋지 않아. 약간 모성애 자극하는 여자인데? 이혼할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요즘 남자들뿐만 아니라 유부녀들도 그럼요.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이혼할 거야. 그리고 아내분들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때려. 때리지 않는데 때린다고 해요. 어머나. 불행해. 난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에요. 왜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결혼을 많이 했는지. 했어. 나중에 들어보면 목숨 걸고 쫓아다녔고 아내분을. 그래. 네, 저한테 사연이 많이 오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뭐 나 이혼할 거야, 나 뭐 내 남편에게 만족스럽지 않아, 아내가 싫어 이래놓고 집에 가면 또 되게 잘 지내. 엄청 잘하죠. 막 인스타 이런 거 보면 어머나, 세상 사이 좋은 부부 네. 막 이런 경우 네. 되게 그럼요. 많아요. 그럼 그냥 단지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이런 욕구를 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인정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 채울지 모르는 사람이 쉽게 그런 관계 속에서 채우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럴 때 아내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여자한테 보였던 행동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이런 충격 속에 정말 헤매세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알던 그러니까 날 외도할 사랑했던 내 모습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속았다. 약간 배신당했다. 속았다. 그것도 그렇고 내가 알던 그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에 그 진심을 잃어버리는 것에 힘들어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진 법원이 네.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네네네네네. 이제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되죠. 왜냐면은 악의의 유기라 그래서 민법 제 840조에 나와 있는 6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네. 악의의 유기라는 것이 있어요. 악의. 배우자를 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유기해둔다, 그냥 버려둔다라는 의미의 방치한다. 그렇죠. 우와. 섹스리스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그것도 유기해놓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혼 특집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져와서 이게 성교를 거부했다라고 막 들이밀었다 그랬잖아요. 남자 측에서. 네네네네. 그런 거 있고 두 번째가 성적 기능이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이거 경우. 뭐야? 근데 이거는 좀 안타까운 게
본인이 원하지 치료. 않은 안 상황일 와도 수도 치료가 있잖아.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네.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된다.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성이라는 거는 부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이건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몰랐으니. 네. 그리고 정상적인 성적 욕구의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되게 애매한데요. 이거. 정상적인 추상적이고? 성적 욕구의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너무 그럼 많이 뭐라고 어려운 것 해석해야 같아. 될까? 정상적인 성적 욕구. 갑자기 막 살이 너무 많이 쪘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원해서 살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외도를 성매매를 너무 많이 했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심리적인 상처를 입었다든가 그런 거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 그랬을 때. 아, 오늘 대표님이랑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이 후딱 갔네. 네, 섹스리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딱 갔습니다. 그래서 행복 골프 훈련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행복 골프 훈련소, 혁신적인 골프 연습법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 골프 훈련소의 김원 대표인데요. 이분한테 배운 플레이어는 다른 어떤 레슨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행복 골프 훈련소를 시스템화해가지고 누구나 어디서든 이 행복 골프 훈련소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네. 골프 연습장을 통해서 내가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낭만이 분들이 있다면 행복 골프 훈련소의 김원 대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52개 연습장이 현재 성업 중이라고 하니까요. 가맹상담 02563-0072번 02563-0072번으로 전화해서 여러분들도 탄탄한 노후를 행복골프 훈련소를 통해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스포츠 즐기고 이런 것도 부부 사이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골프가 부부끼리 최고지. 같이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부끼리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골프는? 바람나요. 그렇다. 다른 건 네. 몰라도 네. 골프만은 부부와 함께. 오늘 네. 대표님 나와주셨는데 소감과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뭐 친구들 만나서 재밌는 수다 떤 기분이어서요. 너무 즐거웠고요. 대표님 너무 근데 행복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일이 많으셔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송하는 거 되게 힘드시다고. 네. 이렇게 잘하시니까 네, 인기가 맞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네. 계속 피곤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낭만인 분들 네. 오늘부터는 섹스리스 극복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 생활 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